당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라. 미국 프로농구 감독 레드 아워백의 말입니다. 병역 삼국지의 이문열은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법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가난을 이겨보려는 선택이었지만 끝내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하는 글쓰기로 진로를 바꿨으니 결과적으로는 다행인 셈입니다. 지인 중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대기업에 입사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계부서를 희망했는데 반년이 지나도록 업무가 손에 붙지 않았대요. 고민 끝에 활달한 성격을 살릴 수 있는 마케팅 팀으로 옮겼습니다. 그 친구는 이벤트 기획안을 쏟아냈고 금세 승진의 승진을 거듭했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다고요. 자동차의 기어가 변속되듯이 인생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거기에 닿는 순간 누구나 확연히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길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적절한 해류를 타면 뗏목으로도 바다를 건널 수 있듯이 여러분을 위한 흐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누구에게나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팀 페리스의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팀 페리스처럼 4시간만 일하는 사업체를 설립하겠다고 실제로 마음을 먹으셨든 그렇지 않든 이 책의 내용은 중요한 통찰들을 나누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바쁘다 바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 결국 제일 먼저 희생당하는 시간은 당장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죠.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휴식하는 시간, 독서하는 시간, 여행 가는 시간, 즉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일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한다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팀 페리스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최대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일을 효과적으로 해서 업무 시간을 단축해라.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나 자신이 살고 싶었던 삶을 위해 투자하라. 오늘은 그 총정리격으로서요. 집중력을 키우기 위한 5가지 규칙과 지금 당장 끊어야 할 9가지 습관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사소한 것도 있고 굵직한 것도 있어요. 즉, 당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실행하려면 주변 사람들의 압박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든 없든 확실한 것은 팀 페리스는 우리가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께서 인생에서 보다 주도권을 잡고 살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전해드리면서 마지막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의 잡일들을 제쳐놓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세상의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해라. 집중할 수 없다면 시간은 의미가 없다. 나한테 이메일이나 보이스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짬이 있었을까? 물론이다. 아마 10분이면 충분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10분 내에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집중력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 전혀 없었다. 이메일을 체크하는 데는 1분이면 된다라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메일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문제들은 컴퓨터를 끈 이후에도 몇 시간, 며칠을 머릿속에 머무르며 자유시간을 걱정으로 쓸모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소중한 시간을 휴식도 아니고 생산적이지도 않게 만든다. 이 일에 집중을 하든지 다른 것에 집중해라. 절대 그 중간 상태에는 머무르지 마라. 로마 시대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정기적으로 가난을
예행 연습해라. 1, 2주 동안 소비를 최소한으로 제한해라. 그리고 가장 적게 사용된 옷의 20% 이상을 기부해라. 이 방법을 통해 크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공포를 이겨내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그렇다. 돈은 또 벌면 된다. 그러나 일부의 자원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집중력이 중요하다. 나는 집중력이 어떻게 시간의 가치를 결정하는지 잘 알고 있다. 집중력은 현금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여기서 집중을 위한 5가지 규칙들을 이야기해 보겠다. 잘 듣고 마음에 새기기 바란다. 첫째, 최대한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기만의 규칙을 세워라. 둘째, 단지 불편한 대화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의사결정을 미루지 마라. 예를 들어 만약에 지인이 다음 주에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당신이 참석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일정이 있을 수 있어서 어떻게 할지는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대신에 무언가 더 결정적인 표현을 사용해라. 다음 주요? 다음 주는 제가 약속이 잡혀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참석 못하는 걸로 해주세요. 가능하면 알려드릴게요. 자, 당신은 의사결정을 했다. 이제 할 일에 집중하면 된다. 셋째, 치명적이지 않게 되돌릴 수 있는 의사결정을 가능한 빨리 하는 법을 배워라. 예컨대 이런 거다. 시간 제한을 둬라. 20분을 넘기는 선택들은 고려하지 않는 식이다. 선택도 제한을 해라. 선택지는 2개까지만 두는 식이다. 금액으로도 제한해라. $100 이하의 금액은 이렇게 하겠다 라고 미리 규칙을 세워두는 거다. 네 번째, 변화를 주기 위해 애쓰지 말라. 변화를 주려다가 선택을 위한 고려 시간이 늘어난다. 루틴은 집중력이 소중하게 쓰일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운동선수의 예를 들어보면 낮은 체지방률을 유지하는 선수는 같은 음식을 특별히 변화를 주지 않고 반복해서 먹는다. 나도 저탄수화물 식단을 거의 2년 동안 아침과 점심으로 먹었다. 다만 저녁 식사나 토요일 같은 즐거운 식사 자리를 위해서만 식단에 변화를 주었다. 다섯째, 후회는 과거 시제형 의사결정이다. 후회로 인한 불평을 하지 말아라. 불평할 때 자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라. 이제는 이어서 당장 멈춰야 할 9가지 습관들을 이야기해 보겠다. 지금 이것들을 당신들이 하고 있다면 잘 생각해보라. 이런 습관들이 당신의 집중력과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첫째, 알 수 없는 번호의 전화는 받지 마라.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꺼리게 할 필요가 없겠지만 당신이 놀라는 당사자가 되지는 않기를 바란다. 결국 그것은 원치 않는 간섭이나 불리한 협상 포지션으로 귀결되기가 쉽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첫 번째 일로 혹은 저녁의 마지막 일로 이메일을 확인하지 말라. 전자는 하루 업무의 우선순위와 계획을 망치게 하고 후자는 불면증을 가져온다. 이메일은 적어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업무를 하나 이상 처리한 뒤인 10시 이후에 보내도 된다. 셋째, 명확한 안건이나 끝나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회의나 전화에는 동의하지 마라. 다루어야 할 주제나 질문들이 객관적으로 기술된 의제와 함께 도출해야 될 결과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어떤 회의나 전화도 30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 같이 최대한 준비하고 시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미리 요구해라. 넷째, 사람들이 횡설수설하게 하지 말아라. 누군가 당신에게 전화했을 때 요즘 어때? 라는 식으로 질문하지 않도록 해라. 무슨 일이야? 라든지 뭘 하고 있는 중인데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바로 말해라. 일의 완성을 원한다면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야 한다. 다섯째,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체크하지 말라. 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얘기했다. 수시로 응답하는 대신 최우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집중해라. 이메일은 하루에 2-3번만 주기적으로 체크하면 충분하다.
6째, 수익은 높지 않은 반면 요구가 많은 고객과 의사소통을 많이 하지 말라. 성공을 향한 확실한 길은 없지만 실패를 향한 분명한 길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는 시도다. 고객층에 대해서 80대 20 분석을 실시해라. 어떤 20%가 수익의 80%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고 어떤 20%가 업무 시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해라. 7번째, 우선순위를 정하라.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시급하고 중요해 보인다. 날마다 가장 중요한 하나의 업무를 정해놓으면 대부분의 다른 일들은 시급하거나 중요하게 보이지 않게 된다. 필요한 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당신의 사업과 삶을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을 밝혀내는 것이다. 8번째,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손에서 내려놓아라.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정도는 디지털의 사슬에서 벗어나라. 꺼버리거나 켜둔 채로 차나 차고에 던져둬라. 적어도 토요일에는 나는 이렇게 한다. 저녁 식사를 위해 외출할 때는 핸드폰을 집에 놓아두고 갈 것을 추천한다. 그래서 전화를 1시간 뒤나 다음날 응답한들 무슨 일이 있겠는가? 독자 가운데 한 명이 하루 24시간 일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처럼 일하기를 바라는 동료에게 이렇게 쏘아붙인 적이 있다. 나는 대통령이 아니야. 그 누구도 저녁 8시에 나를 필요로 하지 않잖아. 나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답은 무엇일까? 그렇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9번째, 비업무적인 관계 유지나 활동을 위한 공백까지 일로 채우려고 하지 마라. 반드시 기억하라. 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동료 직원이 유일한 친구가 되면 안 된다. 집중해라. 정말로 중요한 소수의 업무를 처리해라. 그리고 밖으로 나가라. 주말 내내 방에 처박혀 이메일을 보내는 일은 이 행성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얼마 안 되는 시간을 쓰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일은 일을 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일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잡음과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할 때만이 가능하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가려내는데 집중해라. 다른 방법이지만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팀 페리스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